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당일 관광이어서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남권 첫 여자 프로농구단인 BNK 썸이 이달과 다음 달 창원과 진주에서 3경기를 치릅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면서 제기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의 최대 도시 창원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관광객의 83%는 당일 여행이라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저독 화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는 창원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약 1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멋진 바다 전망과 스릴 넘치는 스카이워크를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화이강의 다리는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택한 가장 좋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나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화장실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입니다. 인력비 주차를 하시고요. 주차장이 짧으니까. 이쪽에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참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포차식이거든요. 창원 관광의 가장 큰 허점은 짧은 체류 기간입니다. 83%가 당일 여행이고 평균 체류 시간은 7시간에 불과한데 마금산 온천을 빼면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류 시간이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못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창원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차별화된 독창성 있는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에 따라서 체류형 관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창원을 찾는 관광객은 여성이 60.6%로 남성보다 많고 3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많이 찾는 관광지는 마산 어시장과 저독 화이강의 다리, 여자촌 로망스 다리 순이고 가장 즐기는 음식은 화로회와 아귀찜, 장우구이 순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NK 썸은 연고지를 부산으로 두고 있지만 올해는 경남에서도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창단한 BNK 썸 여자농구단. 아산 원정 경기를 치르고 새벽에 내려와 피곤할 법도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평균 연령 26세로 여자 프로농구팀 6개 가운데 가장 어린 팀답게 패기가 강점입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보이는 대로 패스 주려고 하고 있고 저보다는 저희 동료들이 좀 더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하려고. 1라운드에서 오전 전패를 하며 삐거덕거렸던 BNK 썸의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2패. Eu acho que eu acredito que o time está numa crescente e estou torcendo para que a gente possa continuar nela para chegar nos playoffs. 연고지는 부산이지만 BNK 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이 경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BNK는 올 시즌 홈 15경기 중 3경기를 경남 지역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경남에서 열리는 건 지역 연고제가 도입된 이후 19년 만입니다. 경남 지역에서의 최초 팀인 것을 알리면서 좀 많은 호응도 얻고 싶고 또 응원을 받고 싶으니까 저희 경기력이 좀 더해진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BNK 썸은 오는 17일과 20일 신한은행과 KB스타즈를 마산체육관에 차례대로 불러들여 도민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진주에서도 경기가 열립니다. 영남권 첫 여자 프로농구단인 BNK 썸이 부산과 경남 도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큰 추위 대신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6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7도, 진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사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강서울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행위에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출마는 곧 정계 은퇴로 인식되어 왔지만 김 의원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도읍 의원이 김무성, 김세연, 윤상직 의원에 이어 부산에선 네 번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당을 쇄신하기 위해 밀알이 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역구를 맡은 후임자가 없다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정가에선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때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달 안에 현역 의원 30여 명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을 창당하려면 최소 5개 이상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원들하고 뭐 지인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는 그걸 해야죠. 21대 총선까지 이제 석 달여가 남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일지,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일지, 선거법 개정이 가져온 또 다른 현상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옷가지를 자른다면 학교는 교육이든 처벌이든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학부모가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어머니는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모 군의 모자입니다. 원래 모자에 달려있던 커다란 방울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 같은 반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가위로 잘랐다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뜯는다고 해서 뜯길 것도 아닌데 가위를 이걸 했다는 거는 나중에 신체에 만약에 가위가 갔을 때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처음 생긴 일도 이 학생에게만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반 학생 여러 명이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배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해왔고 한 여학생은 입고 있던 상의를 가위로 잘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습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난 방학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폭위를 열겠냐고 저한테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근데 선생님께서 학폭위를 열면 저희 아이가 힘들어질 거라고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불러 학교를 찾았다 상대 학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현재 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자녀였습니다. 학교 측은 회유나 협박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이라며 학교폭력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돼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후 창원세코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산청 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전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신년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오늘 낮 창녕 영산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신규 단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5시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고성군청 청소년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입학식이 오늘 오후 4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제기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방향과 목적, 공론 의제, 공론화 방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전체 과정을 기획 설계합니다. 경상남도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민학습과 수기과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여수 을 지역구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국토부가 최근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길이 7.31km의 4차선 규모로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의 모델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거제와 창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1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거제시와 창원시는 관광 수용력과 관광정책 역량지수를 종합한 종합지수에서, 김해시는 관광 수용력 지수에서 1등급에 올랐습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각 지자체의 관광 기반 시설과 관광객의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발표됩니다. 경남 지역에 케이블카를 운영 또는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늘면서 인근 지자체 사이의 이용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엔 통영과 사천, 밀양시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가운데 거제시는 올해 말에, 하동구는 내년 초에, 산청구는 오는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케이블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외에도 여수와 부산, 목포 등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케이블카 운영이 관광객 유치와 수익성 보장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관내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주소를 옮겨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초 1회 안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창원시의 인구는 통합 초기인 지난 2011년 110만 7천 명을 최고로 지난해 11월 말에는 104만 5천 명을 기록해 매년 줄고 있습니다. 통영 해경은 연료용 기름을 바다에 흘리고 방제 조치 없이 출항한 80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31일 새벽 조업을 위해 동호항을 출항하면서 바다에 연료용 기름 650리터가량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3.15 의거 60주년을 맞아 범시민 공감 사업을 연중 진행합니다. 의거 전날인 3월 14일엔 희생자 추모제가, 의거 당일인 15일엔 정부 주관의 6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열사들을 기리는 창작 연극과 창작 오페라 등이 공연됩니다. 또 3.15 민주묘지 둘레길을 걷는 행사와 창원시 민주화 유적을 돌아보는 민주 역사 기행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준비됩니다. BNK 경남은행이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용 당선 통장을 판매합니다.
당선 통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입 후보자 또는 입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경남조달청이 지난해 연간계획 2조 173억 원을 18%가량 초과한 2조 6,167억 원의 조달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즉 내자 구매가 2조 574억 원, 시설공사 5,593억 원이며 전체 사업 실적 중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2조 368억 원으로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지역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